지금 사장님 휘핑하시는 것을 보면 저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방법과 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멘토링 주제는 크림치즈 프로스팅입니다. 이번 멘토링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온리오븐 케이크 사장님 멘토링 영상인데요. 온리오븐 사장님께서는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는 실온에 뒀다가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고속에서 풀어주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한번 저어서 믹싱볼에 붙은 것도 긁어주시고 있고요. 이번에 파우더 슈거를 넣으셨어요. 파우더 슈거가 없어질 때까지 믹싱을 하시고 한번 긁어주시네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사장님 휘핑하시는 것을 보면 생크림을 넣고 그 중간중간에 휘핑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보시면 크림이 벌써 많이 묽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싱을 못할 정도로 묽어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핑을 다 마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돼 보이네요. 뽀얗고 아주 되직하고 꾸덕해 보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 후의 모습입니다. 많이 묽어진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아이싱하는 모습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아이싱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샌딩을 하신 후에 냉동고에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크림이 좀 삐져나와 있어 보이죠? 좀 묽었었던 것 같아요. 냉장 보관했었던 크림치즈로 이제 아이싱을 하실 텐데 과연 어떻게 아이싱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Oh no.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크림이 많이 묽어져 있어 보여요.
아이싱이 어려울 정도로 크림이 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저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네, 이제 스크레이퍼로 옆에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크림이 너무 묽다 보니까 밑으로 다 내려와서 케이크 옆면 아래만 뚱뚱해졌어요. 네, 저런.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만들 때 만들고 난 직후에는 조금 되직하고 꾸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묽어지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냉장 보관 후에 아이싱 하실 때 너무 묽어서 아이싱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온리오븐 사장님께서는 묽어지는 문제점과 미세한 알갱이가 생기는 문제점,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의 예방법과 보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한 예방법과 보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크림치즈 프로스팅에 대한 건데요. 크림치즈 프로스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림치즈에 생크림을 더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크림치즈에 버터를 더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이름이 크림치즈 프로스팅으로 똑같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생크림이 들어가는 건 크림치즈 생크림,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는 건 크림치즈 버터크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크림치즈 생크림이 묽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크림치즈는 오버믹싱이 되면 묽어집니다. 이 크림치즈 자체가 오버믹싱 되면 묽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크림치즈사 세 곳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듣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크림치즈는 그 단단한 정도가 묽을수록 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단단한 크림치즈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단한 크림치즈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림치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크림치즈에 대한 핵심 정보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크림치즈는 종류에 따라 경도가 다르다입니다. 크림치즈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블락부터 스프레드, 저지방, 그리고 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지방이나 소프트,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 펴발라지는 만큼 묽습니다. 그래서 크림치즈 생크림을 만들 때에는 이런 종류의 크림치즈들은 부적합합니다. 크림치즈 블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핵심 정보 두 번째입니다. 크림치즈 블록도 브랜드마다 단단한 정도가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크림치즈에 더해지는 재료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단한 정도도 다릅니다. 크림치즈 겉표지를 보면 원재료명과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가 브랜드마다 다르고 원재료명을 나타내는 이름 또한 다르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성분표를 읽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보시면서 단단한 정도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크림치즈 중에는 어떤 제품들이 단단할까요? 네,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크림치즈 중에서는 앵커 크림치즈가 단단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치즈도 적당히 단단하면서 부드러움도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크림치즈 브랜드는 기르는 소들을 다 방목을 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1년 중에서 350일이나 방목해서 기른다고 하고 호르몬제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소를 기르고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크림치즈는 설탕을 만나면 묽어집니다.
설탕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크림치즈에 설탕을 섞으면 크림치즈 안에 있는 수분이 설탕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크림치즈는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설탕은 묽어지게 되면서 크림치즈 자체가 묽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는 생크림은 수분을 만나면 묽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생크림을 휘핑하면서 수분을 섞으면 생크림이 금방 묽어지게 되고 더 이상 단단하게 휘핑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치즈가 너무 묽다 보면 이 생크림이 휘핑이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결과물이 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크림치즈는 수분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생각처럼 단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재료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묽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온리오븐 사장님께서는 어떤 요인으로 묽어지게 된 걸까요? 네, 첫 번째로 사장님께서 사용하신 크림치즈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크림치즈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엘르엔비르 크림치즈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엘르엔비르 크림치즈는 아주 부드러운 크림치즈는 아니지만 단단한 축에 속하는 크림치즈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크림치즈 블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사장님께서 오버믹싱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크림치즈 자체를 믹싱하실 때는 그렇게 오래 믹싱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파우더 슈거를 더하시고 그리고 특히 휘핑크림을 더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휘핑하시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세 번째 요인, 이 세 번째 요인은 사장님께서 휘핑을 좀 길게 하시는 바람에 크림치즈가 오버믹싱 된 이유인데요. 이렇게 오버믹싱 된 크림치즈는 생크림과 섞이면 생크림의 휘핑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크림도 단단하게 휘핑이 되지 못하고 크림치즈는 점점 묽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점점 묽어지고 있는 크림치즈와 생크림을 더하시면서 이 둘의 구조가 점점 빠르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요인 후로는 크림치즈가 점점 빠르게 이 구조를 잃으면서 무너졌는데요. 이 문제점은 사실 크림치즈 생크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크림 같은 경우도 휘핑을 해두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묽어지듯이 크림치즈 생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두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묽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다만 단단한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올바른 공정으로 제작을 하신 경우에는 덜 묽어지고 천천히 묽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사장님께서 아이싱을 하기 전에 샌딩한 케이크를 냉동고에 넣었다 사용하셨던 점인데요. 크림치즈 생크림의 경우는 냉동 보관했다 꺼내면 크림이 굉장히 묽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림치즈 생크림 안에 있는 수분이 냉동되었다가 녹으면서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묽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단한 크림치즈를 사용하세요. 애초에 단단한 크림치즈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크림치즈와 휘핑크림을 따로 믹싱해 보세요. 크림치즈가 오버믹싱 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크림치즈는 따로 믹싱을 해 두시고 생크림과 파우더 슈거는 따로 휘핑을 해서 이 둘을 나중에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단단한 크림치즈를 사용하시면 원래의 공정대로 하셔도 괜찮지만 이 방법대로 하시면 크림치즈가 오버믹싱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이미 크림치즈가 묽어졌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묽어진 크림치즈 생크림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반나절 이상 하세요. 이렇게 반나절 이상 냉장고에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휘핑하셔서 사용하면 아이싱이 가능할 정도로 다시 단단해지게 됩니다. 테스팅을 여러 번 해보고 알아낸 사실인데 이 냉장 시간이 짧으면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두 번째 고민이었던 미세한 알갱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한 알갱이는 크림치즈가 덜 풀어졌을 때 주로 보이는데요. 특히 크림치즈가 차가웠을 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림치즈를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적정한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치즈를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게 되면 생크림을 섞을 때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가웠던 크림치즈를 바로 풀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타이밍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알갱이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크림치즈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온에 두었던 크림치즈와 차가웠던 생크림의 온도차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장님께서 영상에서 하셨듯이 얼음물을 밑에 받쳐주는 방법도 있고요. 실온에 두었던 크림치즈를 풀어준 뒤에 냉장고에 한두 시간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레시피와 공정은 오늘 영상은 정보가 너무 많고 길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림치즈 생크림에 대한 문제점과 예방법 그리고 보안법을 끝으로 온리오븐 사장님의 멘토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린 멘토링으로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온리오븐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셨고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서 크림치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 영상에서는 크림치즈 생크림 그리고 크림치즈 버터크림을 만드는 방법과 이 둘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